3주 만에 알고리즘 매매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을 듣게 될까요? 좀 제발 좀 좋은 얘기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은 로보피아 투자자문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인 김윤보 과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을 또 기다리셨어요. 그동안 네. 워낙 이 알고리즘 매매에서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내놔가지고 예, 네, 그렇습니다. 문매도 많이 받고 네. 실제로 얼추 좀 비슷하게 떨어지는 흐름이 또 최근 나타나서요. 예. 덜컥 너무 맞아버리면 이거 어떡하지라고 했는데 좀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신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전망도 너무나 궁금합니다. 일단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요. 우리 과장님의 경력을 제가 잠시 이렇게 쭈르륵 한번 보고 있는데요. 퀀트 애널리스트 업을 오래 하셨다라고 들었어요. 예.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예. 예, 반갑습니다. 저는 그 로보피아 투자자문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맡고 있는 김유보라고 합니다. 우선은 이제 퀀트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퀀트라는 단어 자체는 이제 계량적 분석, 우리나라 말로는 계량적 분석인데, 즉 영문으로는 Quantitative Analysis라는 단어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유추를 해보자면은 이제 금융시장에서 이제 주식이나 재무제표 같이 이런 실제로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시장과 종목을 분석하는 방법을 의미를 하는데요. 말로 설명드리기보다는 이제 보이시는 화면을 통해서 이제 퀀트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은 이제 첫 번째로 금융, 지리, 소비 등 각종 데이터들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확보된 데이터를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그 데이터를 모으고 처리하는 가공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렇게 데이터를 가공하는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가공된 데이터를 실제 분석을 해서 이제 증시나 종목들을 이제 분석을 하는데 필요한 여러 결과물들을 도출해서 이를 통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퀀트 애널리스트는 이제 이런 설명드린 방식을 통해서 네.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데이터를 모아서 그것들을 실제 분석에 활용을 하는 임무를 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나 그래도 이제 과장님의 설명이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지금 현재는 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이제 업이란 말이에요. 뭐예요? 데이터 과학자? 네, 이런 겁니까? 워딩 그대로 잘 네. 유출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단어 자체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그 단어의 유래 자체는 밀레니엄 직후에 2001년도에 윌리엄 클리블랜드라는 이제 과학자가 데이터 과학과 관련되는 그 기사를 썼는데, 그런 내용을 통해서 유출을 하자면은 결론적으로는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데이터를 관리를 하고 분석을 해서 이제 그거를 새롭게 데이터를 재가공해서 새로운 데이터들을 만들어내서 이거를 모든 산업에 응용하는 분석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컨셉을 바탕으로 해서 저는 이제 대표님이랑 같이 글로벌 거래소에 있는 이제 2만여 개의 종목들에 대해서 실제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을 하고 이제 회사의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해서 투자 업무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자료들을 좀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이 관련한 학과도 있는 모양이에요? 네. 학과라기보다는 글로벌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랑은 다르게 전 세계적으로 이미 코딩이나 이런 데이터 네. 사이언스 관련해서 여러 교육 인프라들이 사실 빠르면 90년대부터 갖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화면을 보시는 게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이 이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옛날부터 현재까지 글로벌적으로 코딩에 대해서 의무 교육을 한 시점들인데, 이제 중국과 인도도 2001년, 10년도 했고, 옆나라 일본도 2012년도에 고교 과정의 편성을 의무화했습니다. 이렇듯 여러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코딩에 대해서 의무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고 해서 다음 화면들을 보시면은 이제 미국이나 영국 같은 주요 국가들은 이미 데이터 사이언스와 관련해서 학과들을 설립을 하고 2005년도에는 어느 정도 체계를 잡아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리스트를 보시면은 익숙하신 대학들이 많이 보이실 텐데, MIT라든지 이건 네, 미국에 있고요. 네. 임페리얼 컬리지 같이 영국과 같이 앞서 설명드린 그런 국가들이 이런 상위 학과들의 리스트에 이제 들어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네.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랑 다르게 전 세계적으로는 이렇게 발빠르게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한 내용들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보죠. 그래서 알고리즘의 시장을 지금 어떻게 내다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 아닐까 싶어요. 예. 일단 복기부터 해드리면요. 6월 초였습니다. 6월 초에
우리 로보피아 이 대표가 출연을 하셔가지고 코스피 저점을 그때 이제 알고리즘에서는 2272포인트가 저점으로 보여진다라고 이제 전망을 한 바가 있었었어요. 그런데 최근 저점 지난 월요일이었죠. 지난 월요일에 2276까지 시장이 밀리면서 딱 알고리즘에서 내다봤었던 그 전망과 거의 한 4포인트 격차를 두고 거의 이제 근접한 수준까지 밀렸단 말이에요. 네. 그로부터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왔습니다. 상황이 좀 바뀌고 또 이제 전망이라는 것도 계속 이제 바뀔 수가 있는 거니까요. 이제 알고리즘은 또다시 목표가를 더 낮추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제 상황이 바뀌어졌으니 이제 이거 좀 낮아지면서 좀 올라갈 것으로 내다보는지 이게 좀 궁금한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저희가 제시한 숫자보다 4포인트 차이가 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욕심입니다. 그렇죠. 우선은 이제 그 앞서 이제 큰 하락이 있었던 이제 코로나 관련 이슈들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좀 이해가 네. 쉬우실 것 같은데요. 네네. 이제 코로나 이슈가 시장에 반영되기 시작한 게 2020년 2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랬었죠.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 이런 하락 추세 속에서 1,442포인트까지는 하락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정확하게 수치를 네, 그때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얼마나 실제로 지수는 떨어졌었죠? 실제로는 또 아쉽게도 1,439포인트가 3월 19일, 2020년 3월 19일 기자로 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3월 20일에 대표님께서 회사 내 밴드를 통해서 네. 확인된 바닥이라는 제목으로 네. 말씀을 남겨주셨고요. 그럼 지금은 어때요? 아쉽게도 올해는 아직 시장 바닥에 관련한 이제 확실한 말씀은 아직까지는 없으신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이시는 화면 좌측을 보시면은 6월 20일 당시에 코스피가 2,480포인트였습니다. 기후 이후에 2,300포인트가 이제 깨지기 시작했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이 필요하다 그런 게 이제 회사 내 의견이 나왔고요. 그리고 목표가로 2,272포인트를 제시를 했고 네. 그 전후에서 지금 시장은 일시적으로 이제 하락은 멈춘 상태이나 그러나 이제 시장 바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상태로 저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측에 있는 이제 회사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한 차트 내용을 보시면은 네. 이제 파란색인 경우에는 이제 매도. 매도, 네. 이제 리스크 관리 존에 네, 해당이 네. 됩니다. 그런 시그널 뜬 게 저 파란 화살표에 해당이 됐는데요. 그게 시점이 뜬 게 1월 14일, 1월 1월 초 14일. 중순에 해당이 됩니다. 예. 그때부터 하늘색 바탕이 계속 유지가 되다가 이제 3월 중순부터 2주 동안 잠시 숨고르기를 들어가면서 흰색 중립구역을 들어갔는데 여기서 다시 상승해줬으면 투자자분들이 이제 좋으셨을 텐데 아쉽게도 다시금 4월 초부터 파란색 영역에 들어가기 시작해서 네. 현재까지는 아쉽지만은 리스크 관리 구역에 아직도 진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도 계속 파란색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네, 거군요. 그렇지만 이제 네. 최근 시점으로 봤을 때는 이제 오늘도 그렇지만 시장에 반등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제 정확한 시점은 이제 좌측 화면에 있는 3번과 4번 중간 시점이 현재 저희 시장에 위치해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3번과 4번의 지금 중간 위치라고요? 네. 그럼 지금 4번은 저희 오른쪽이 네. 4번이 또 가파르게 내리꽂는 이 선이 그려져 있는데 이거 뭐 추가 하락도 가능하다는 얘기인 건가요? 네, 벌써 이제 저희 앵커님께서 이 알고리즘에서 어느 정도 설명이 이해가 많이 올라오신 그런 것 거 같은데요. 제대로 네. 본 거예요? 네, 큰일인데? 제대로 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직 결정난 것은 아닌데 네. 저희가 이제 하방은 이제 4번의 그 흐름을 계속 따라가서 2041포인트도 가능성은 검토하고 있는데 사실 이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확정이 실제로 된다면은 대표님께서 방송에 나와 주셔서 네. 구체적인 이제 스토리를 들려주실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이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게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제안한 목표가에는 이제 터치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이전보다는 조금 마음은 놓으셔도 되는데 다만 이 방향성이 완전히 위로 올라간다. 이거는 아직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것은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때 이대호 대표께서 출연을 하셨을 때 그러셨어요. 제가 나오면 시장이 안 좋다는 거예요. 안 좋아요. 안 나오는 게 좋아요. 라고 하신 기억이 있는데요. 안 뵀으면 좋겠네요. 그런 마음도 가져봅니다. 아니, 추가적인 급락이 나와야지 또 대표님이 나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때 제 기억으로는 원달러 환율이 1,300원도 돌파 가능하다. 그때는 근데 그럴 만한 그런 시기가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그때 들었고, 아이 설마 지수가 2,200대? 원달러 1,300원대 진짜? 물론 가능성은 있지만 설마 그렇게 빨리 그렇게 되겠어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너무 빠르게 지수는 급락해버리고 화는 그렇게 튀어오르는 흐름이었어요.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어떤 예측이 가능합니까? 네, 이제 회사의 알고리즘 기반으로 네. 이전부터 예측했던 내용들을 뭐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은 이제 달러 원 환율이 2020년 1월 때 1,190원대였어요. 근데 그 당시 때부터 저희가 2022년부터는 새로운 세상지 이제 1,300원대에서의 투자 전략을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렸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지금 달러 원 환율은 지금은 이제 1,299원 그 선에서 지금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오늘은 네. 근데 최근까지 1,300원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의 문제점은 이제 1,300원대 레인지가 끝이 아닐 수도 있다. 이게 또 저희 알고리즘에 좀 나오고 네,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이거는 또 놀랍지도 않은 것이 이제 다수의 목소리들이 1,300원 중후반까지는 쉽게 갈 수도 있다. 그럴 만한 환경이다.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면 각오를 해야 하는 그 기준점이 진짜 막 1,300원 후반대 혹은 막 1,400원 돌파? 뭐 이런 것도 염두를 해둬야 된다라는 신호가 나오나요? 네, 사실 1,400원은 저도 구경을 해보지 못한 숫자인데, 뭐 IMF 이후로 최초라고 네, 봐야겠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그 이상도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네. 그 생각은 하고 있으나 그게 네. 현실화되기 위한 이제 에너지가 아직 확정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은 상태이거든요. 계속 이제 확인 작업이 필요하니까요. 네, 그래서 이 정도는 확인 작업은 조금 필요하고 확정이 된다면은 다시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알고리즘 기반으로 했을 때 뭐 올해 기준으로 뭐 상단은 한 어느 정도 그냥 이 수준에서 일단은 정체 뭐 이렇게 좀 예상을 하게 되나요? 일단 저희 회사 알고리즘에서 계산되고 있는 기반으로는 네. 연말까지 상단 레인지는 최소 1,331원. 1,330원대, 31원. 예, 그리고 네. 높게 본다면은 이제 1,383원, 80원대. 80원대까지. 네, 그렇게까지 지금은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 한번 볼까요?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걷잡을 수 없이 오르죠. 원달러 환율이 치솟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냥 달러만 강하기 때문일 겁니다. 한번 지수 보면서 지표 보면서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예. 또 이제 그림을 함께 보시면 이제 달러 인덱스라는 것은 이제 글로벌적으로 달러화의 가치가 이제 강하냐, 약하냐를 나타내는 숫자인데 높으면 높을수록 강한 거고 낮으면 낮을수록 약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좌측 항목은 달러 인덱스의 연간 차트인데 네. 이 수치가 처음 계산이 된 거는 1971년에 처음 계산이 됐어요. 그 이후에 이제 미국 닉슨 대통령 시절에 금이 없어도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달러화의 가치가 글로벌적으로 급속하게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그게 이제 70년대부터 이렇게 그래프 하락 추세를 보이는 게 보이실 텐데 그 내용이고 그리고 계속 52년 동안 고점 갔다 저점을 갔다 계속 이렇게 레인지를 낮추면서 2014년을 기점으로 반등을 해서 달러 인덱스가 지금 강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2001년도 당시 고점인 120.02포인트로의 진입 가능성도 지금 어느 정도 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측 화면의 경우에는 이제 달러 인덱스를 월간으로 시계열로 보고 있는 내용이고 저희 알고리즘에 기반한 차트가 같이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점수가 100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부터 계속 노란색 바탕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서 고점도 계속 갱신이 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저희 알고리즘은 노란색 바탕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어느 정도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제 알고리즘의 분석 자료들을 이제 쭈르륵 보면서 이것이 이제 쭉쭉 보다 보면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시장을 평가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자료를 보아하니 시장이 지금 바닥이 아닐 수도 있고 추가적인 급락을 또 예상을 할 수 있다는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그렇습니다.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환율이라는 것이 네. 주가와의 상관성이 항상 무조건 있다 이렇게 장담은 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근데 다만 네. 그 다른 과거 시장과 현재가 다른 점이 증시도 거칠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환시장, 외환시장 좀 거칠게 움직이고 있어요. 네. 두 시장이 모두 변동성이 크게 거칠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시장 못지않게 환율시장의 변동성도 같이 체크를 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원인을 쫓아가 보면 딱
그거죠. 지금 딱 떠오르는 것은 인플레. 네. 물론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도 있습니다만 그에 앞서서 인플레, 이 고인플레 현상이 계속 이어지면서 연준이 긴축 강도를 너무나 강하게 때려치면서 경기 침체가 온다. 뭐 이런 이제 맥락으로 가니까요. 그리고 인플레만 조금 잡힌다면 이것이 상황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또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최근에는 국제유가를 비롯해서 원자재 값의 급락세가 조금 심상치 않게 나타나서요. 물론 이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라고 할지라도 어쨌거나 잡히는 건 잡히는 거잖아요. 이에 대한 뭐 알고리즘 어떤 식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이제 물가와 채권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좋아요. 그 전에 이제 글로벌 물가 지표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터키의 경우에는 54.8%, 우와. 아르헨티나는 60.7%, 네. 스리랑카의 경우에는 58%.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숫자들이 우리 지금 6%대 네, 뭐 이런 인플레이션 거잖아요. 지표로 지금 잡히고 있어요. 물론 각국의 상황이 다르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네. 이게 이제 그 정도 수치면은 실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이제 끔찍한 수치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고인플레이션의 내용들이 언론에서 계속 보도가 되고 네, 있는 것도 네.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실제 숫자를 보시면은 이제 그림을 보시는 게 좀 더 이해가 더 되실 것 같은데 네. 좌측 항목은 국제 유가의 차트이고요. 네. 오른쪽 천연가스의 차트입니다. 근데 이게 오. 조금 이상한 점을 느낄 수가 있는데 뉴스에는 초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천연가스는 파란색이 방금 설명드린 것과 같이 매도 신호입니다. 네. 천연가스는 더 이미 떨어질 매도- 가능성을 예, 열어두는 거죠. 예, 리스크 오히려 가격이 하락하니 리스크를 주의해야 된다는 위험 신호가 파란 신호, 육천연가스에 오히려 잡히고 있고요. 네. 유가도 고점 대비는 크게 하락해서 노란색이 아니라 흰색, 즉 알고리즘 기반은 중립 영역으로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선물 시장에서는 유가는 고점 대비 18% 이상, 천연가스의 경우 이미 40% 이상 하락한 상태이고요. 곡물 가격, 밀 같은 경우에는 30% 이상, 옥수수도 25% 정도 각각 모두 고점 대비 크게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언론이나 이제 그런 경제 지표상으로는 초인플레이션이 나오고 있지만 이미 저희가 데이터를 확인을 했을 때는 알고리즘 상에서는 이미 가격 하락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채권 시장에서 미국채 기준으로 수익률이 3.5%에서 지금 2.9%까지 급격하게 떨어졌거든요. 이게 네. 하락한 이유는 위와 같이 에너지와 곡물 가격 등 주요 지표들이 하락한 것이 주요 근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것만 놓고 또 본다고 하면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나 걱정을 하고 우려를 했었던 인플레이션이 조금은 정점을 찍고 이제 피크아웃 구간에 들어갔나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곧 닥칠 연준의 FOMC, 또 우리 금통위도 그렇고 또 숱한 어떤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그래도 금리를 더 빨리 올려야 되고 더 크게 올려야 되고 이걸 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이제 정책 기관에서 나오는 메시지나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데이터를 확인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귀로 들려지는 소식에 네. 먼저 반응하시기보다는 그런 소식을 들으셨을 때 이제 회사에서 제공하는 알고리즘 기반 수치를 보시거나 아니면 실제 숫자를 투자자 직접 보시거나, 즉 결론은 데이터를 반드시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반으로 알고리즘을 보시고 아니면 숫자를 보시면서 그런 소식보다는 숫자를 먼저 보시고 그런 상황을 이해를 하시는 게 좀 더 시장을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일부이긴 하나 몇몇 물가 지표들은 좀 다운되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하고, 하지만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는 아직까지는 포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외환 시장 또한 우리 입장에서는 불리한 조건으로 계속 이어질 것 같고, 뭐 이런 부분들을 알고리즘은 이제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이 궁금한 것은 그래서 오늘도 오르는데 언제 좀 바닥 찍고 좀 괜찮은, 좀 한숨 돌린 날이 올까, 이런 부분 아니겠어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좀 드려볼까요? 네,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단기적으로 이제 목표가 터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으로는 네. 마음을 조금 놓으셔도 되지만 그래도 단기 반등? 뭐 요 정도는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인 대응은 지양해 주시는 게 네,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현재 시장에 대해서 정말 이제 반등의 시그널이 잡히게 된다면 저희 대표님께서 네. 좋을 때도 나오십니까? 네, 항상 안 좋을 때 나오시는 안 좋을 때만 나오시는 게 네, 아니군요. 올해나 작년 좀 그랬지만 예. 좋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어김없이 찾아주시고 그럼 있습니다. 또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다만 지금은 이제 대표님께서 자리에 안 계신 상황이시다 보니까 저희 대표님께서 이제 유튜브나 이제 각종 매체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
현재와 가장 동일한 네. 시점에 동일한 조건이 만족하는 그 기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이제 70년대 1차 오일 쇼크와 2차 오일 쇼크 기간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림과 함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73년 1차 오일 쇼크 당시에 유가가 배럴당 1달러에서 12불까지 무려 12배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78년부터 시작된 2차 오일 쇼크 당시에는 네. 무려 이제 배럴당 48불까지 올라왔었고요.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10년의 기간 동안에 이제 세 가지 이슈가 크게 발생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그리고 두 번째는 중동 전쟁, 그리고 세 번째는 가뭄으로 인한 곡물 가격 상승이 벌어졌습니다. 네. 뭔가 이제 유사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드실 텐데 그게 정확하게 현재 인플레이션, 러시아 전쟁, 곡물가 상승. 네, 이 세 가지 이벤트가 지금 절묘하게 네. 맞아 떨어지고 있는 시점인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준비한 것은 다우존스 30. 이 지수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긴 127년의 주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이 127년의 기간 중 인류 최악의 박스권 장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63년도부터 83년도까지 무려 20년의 박스장이 있습니다. 아, 미국장은 매번 올랐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길게 시계열을 놓고 보니까 또 그렇지도 못했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코스피의 경우에도 오래되긴 했지만 미국에 비해서는 지금 금융시장 역사가 짧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긴 시계열 데이터를 확인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사례를 보면은 무려 20년의 박스 기간 동안 제가 제시해드린 기간이 무려 10년입니다. 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건지 대충 감이 와서 예, 그래서 두렵네요. 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무려 박스권 탈출까지 10년이 걸렸는데 네. 이 역사가 이제 조건이 똑같다고 동일하게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겠죠. 네, 다만 조건이 네. 매우 유사한, 매우 거의 동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최소 3에서 5년 정도 시장이 좀 갇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네, 어느 정도 네.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 추가적으로 더 급락이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보다도 이 상태에서 계속 이제 머물러 있고 반등이 나온더라도 짧고 또 다시 밀리고 이런 것이 꽤 오랜 기간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게 지금도 투자- 답답해 죽겠는데 이걸 또 네. 어떻게 또 수년이나 기다립니까? 네, 그 투자자분들에게는 좀 고통스러우실 수도 있긴 하지만 네. 일단은 이제 데이터 분석의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안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또 이런 대세 하락 또는 박스권이라고 해서 모든 종목이 안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업종은 또 좋을 뭐 수도 물론 있고, 그렇겠죠. 네, 또 이런 박스권 장세 속에서도 과거 코스피 이제 2010년대 중반 박스권에서도 그런 예를 들면 이제 아모레퍼시픽 그런 같은 네. 종목과 업종에서는 상승하는 것들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목과 업종에 잘 관심을 가지면은 이런 박스권 장세에도 충분히 살아남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 알고리즘을 통해서는 이제 무려 2만 개의 글로벌 종목들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들에서 시그널 또는 이제 이런 차트 이런 저희 알고리즘이 제안하는 이런 데이터 지표들이 좋게 나오는 종목들을 유심히 보시고 접근을 해주시면은 거기서 답을 어느 정도 또 찾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마냥 이제 의기소침하시기보다는 좀 화이팅 해주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진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공부해야 되겠네요. 뭐 이제 알고리즘 이런 뭐 기법들을 토대로 해서 내가 원하는 그런 기준점들을 세워서 검색을 해내야죠. 어떤 것들이 이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열려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검출하는 것도 배워야 되겠고 또 시장에 대한 좀 암울한 이야기를 오늘은 다소 엄한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래도 이 상태로 전망이 굳어지는 건 또 아니니까요. 상황이라는 건 늘 바뀌게 되어 있고 그에 따르면 또 전망도 바뀌게 될 수 있으니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를 보는 것도 하나의 또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로보피아 투자자문 김윤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함께 알고리즘 분석 매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어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